우리는 엉망진창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물론 세상은 나아진 것처럼 보인다.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극단적인 빈곤, 폭력, 인종차별, 성차별 등은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아이들은 덜 죽고 사람들은 더 오래 산다. 수많은 질병이 치료되었고 지구인 절반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한 걸까? 왜 세상엔 극단주의자들이 넘치고 갈등은 더 깊어지는 걸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돈 꽤나 있는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걸까? 신경크기의 기술이 800만 부가 팔리면서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한 마크 맨슨이 새로운 책을 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에서, 모두가 방황하는 이 시대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이야기하는 책, 희망 버리기 기술입니다. 이번 책에서도 저자는 독특하면서도 도발적인 문체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고 해보았자 그건 지나가는 어른이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놀랄만한 또 다른 통계가 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는 사람은 성인 전체에서 20년 동안 증가했고 젊은 세대에서는 80년 동안 증가했습니다.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경험하는 연령이 어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절반 가까이가 자신의 삶에서 소외, 고립, 고독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선진국 전체에서 사회적 신뢰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이는 정부 및 언론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파와 좌파,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갖 음모이론과 혐오가 하위 문화를 넘어 이제 주류를 넘보고 있죠. 희망 버리기 기술은 이를 진보의 역설이라고 변명합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절망적입니다. 부유하고 안전한 곳에 살수록, 즉 선진국에 사는 사람일수록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통계가 이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나아지고 있는데 왜 세상은 이처럼 엉망진창인 걸까요? 여러분이 어떤 한 실험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컴퓨터에 파란색 점 혹은 자주색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란색을 주로 보여주다가 간혹 자주색을 보여줄 때는 여러분은 파란색을 잘 골라냅니다. 하지만 파란색 수를 제한하고 자주색을 자주 보여주자 여러분은 자주색을 파란색으로 오인하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파란색이 나와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자 여러분의 눈이 색을 왜곡해서 본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실험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위협적인 표정, 친절한 표정, 중립적인 표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위협적인 얼굴을 자주 보여주었다가 점점 위협적인 얼굴을 적게 보여줍니다. 아까와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친절한 얼굴과 중립적인 얼굴까지 위협적인 것으로 오인하기 시작합니다. 위협이 없어지면 사소한 것을 큰 위협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실제 실험에서 나타난 이 결과를 희망 버리기 기술은 파란 점 효과라고 부릅니다. 악당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악당이 없는 곳에서 악당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세상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한지와는 무관하게 우리는 위협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설명해 줍니다. 과거에는 누군가가 나를 신체적으로 해쳤을 때 폭력의 피해자가 됐다는 말을 썼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이 폭력이라는 단어를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말 또는 심지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죠. 상황이 좋아질수록 위협이 없는 곳에서 위협을 더 많이 찾아내고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이것이 진보의 역설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어디에 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인간 사이에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많습니다. 모두가 허기를 채울 빵 한 조각과 밤에 편히 쉴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원합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 모든 것이 채워지자 사람들은 이제 사소한 차이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와 그들을 구분짓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차이를 기반으로 가치관이 정립됩니다. 어떤 것을 최고라고 여기는 가치관은 좌파, 우파, 물질 만능주의, 보호무역주의 등 수많은 이념으로 발전합니다. 극단주의자들이 생기고 그들은 위협이 없는 곳에서 위협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같은 이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짓고 혐오합니다. 이념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고 합리화 혹은 편견을 통해 이 정체성을 보호합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희망이 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이 모두 힘을 잃고 자신의 가치관이 극대화되는 세상에 도래하는 것. 그 희망으로 인해 세상은 점점 더 엉망진창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인간의 행복 점수는 항상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잠시 9점이 되기도 하고 2점이 되기도 하지만 곧바로 7점으로 돌아오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상상 속의 시점을 끊임없이 좇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뇌는 속임수를 사용하죠. 있잖아, 조금만 더 가질 수 있으면 우리는 마침내 시점에 도달해서 그곳에 머무르게 될 거야. 더 행복해지려면 새 직장을 구해야 해. 그래서 새 직장을 구합니다. 그런 다음 몇 달 뒤 새 집을 사면 더 행복할 거라고 느껴서 새 집을 삽니다. 끊임없이 이 짓을 반복합니다. 절대 채울 수 없는 구멍에 빠져들고 절대 풀 수 없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마크 맨슨에게 희망은 자신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믿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희망은 이념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영원히 3점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차이점만 부각시키는 이념보다는 시점을 향한 무의미한 채찍질보다는 채워지지 않는 3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을 회피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좌절에 연약해집니다. 외부의 충격과 고통으로 더 강해지는 안티프레지를 삶에 적용해야 한다면서 희망 버리기 기술은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을 버려 행복을 찾지 마. 고통을 선택해. 더 나은 것을 희망하지 말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세상이 엉망진창이라고 느껴진다면 희망 버리기 기술에서 삶을 마주하는 법을 읽어보세요. 체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